그 질문 그냥 던진 말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말엔 뭐 하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그 말들이 사실은 나와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미선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처럼 던져진 짧은 질문에 숨겨진 마음의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1. 관계를 여는 질문의 기술, 설렘을 이끄는 감정의 흐름, 유혹이 아닌 신뢰로 이어지는 대화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1.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은근히 성 탐색하는 그 말. 우리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이 스킨십의 범위가 슬며시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이혼 후 오랜만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상대는 말투도 다정하고 분위기도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도중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며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그 순간 김 씨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두근거렸다고 해요. 이 말 괜찮죠? 라는 표현은 단순한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경계를 시험해보는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사실 중장년 이후의 스킨십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서 감정과 신뢰의 표현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단지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야 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이 나이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킨십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초반 관계에서는 가볍게 등을 다독이거나 손등을 터치하는 제스처 하나로도 진심이 전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섬세하게 읽는 것. 무작정 다가가는 것보다 한마디 말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성과의 관계에서 괜찮은 스킨십의 기준, 혹시 본인만의 룰이 있으신가요? 스킨십은 서로의 감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매개체입니다. 은근히 성적 긴장감을 조율하는 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 어떤 접근도 서로가 편안한가라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세요? 침대 상상까지 스며든 질문.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 질문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려는 아주 교묘한 탐색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속엔 은근한 관심과 설렘, 그리고 욕망이 공존하죠.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여사님은 최근 소개받은 분과 첫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상대는 슬쩍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저는 술 마시면 말이 좀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많아지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속엔 당신과의 거리 조금 좁혀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과거보다 조심스러워진 감정 표현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말 못한 속마음을 슬쩍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촉진제 같은 역할이죠. 그러나 동시에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술 마시면 애교 많아져요 감성. 폭발해요 같은 말은 침대 너머의 상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적 에너지와 표현 방식을 가늠하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절하듯 딱 끊어내는 것도 묘하게 기대감을 품게 하는 반응도 모두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술 마셔도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대신 편한 사람 앞에선 마음이 풀려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란 인상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될 수 있죠. 이성과의 대화에서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세요? 라는 질문은 말보다 감정이 앞서는 관계, 침대라는 공간까지 상상이 미끄러져가는 섬세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 너머에는 결국 나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3.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직진형 유혹의 결정타.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한마디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황스럽고 동시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직진형 유혹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이 말은 그저 장난처럼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서울에 사는 50세 장 씨는 최근 알게 된 이성과의 관계가 깊어지던 중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던 중 문득 상대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순간 장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난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 이런 질문은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특히 겉으론 조심스러운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직진하는 상대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마음을 흔들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진정성입니다.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면 이 말은 오히려 부담이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의 신호, 다음 단계를 향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마음을 숨기시나요? 나랑 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성적 암시가 아닙니다.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감정의 표현이고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순간을 잘 다루는 방법은 즉답보다는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되묻는 겁니다. 그쪽은요? 지금 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묻는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감정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설렘과 긴장.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성 관계의 묘미 아닐까요? 4.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 감정 흔드는 감성 도발.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꼭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두근거렸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흔들리죠.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부드럽게 열어가는 감성 도발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어느 날 관심 있던 이성과 커피를 마시다 이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요즘엔 그런 게 잘 없네요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선 최근 택배기사와 나눈 짧은 대화나 동네 꽃집 사장님의 인사에 괜스레 설렜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꺼내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질문 하나가 오히려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설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연결돼 있죠. 삶이 바빠도 감정이 닫혀 있어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질문 하나에 마음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설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은 살아있나요? 를 은근히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태롭고 동시에 더 매력적이죠. 관계 초반 이 질문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설렌 적이요? 글쎄요, 가끔 카페에서 누군가가 저를 오래 바라볼 때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은 상대에게 당신도 그 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셨나요? 그 순간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는 때로 육체적인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감성의 파문은 깊이 퍼지고 오래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성관계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다정한 손짓입니다. 5.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연락 유도용 관심 시그널.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이 질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벼운 말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관심도를 탐색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성 관계에선 이 말 한마디에 감정의 방향이 크게 움직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쪽은 원래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그러자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요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은 이 사람 내게 관심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죠. 이런 질문은 상대의 평소 스타일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나요? 를 우회적으로 묻는 감정의 제스처입니다. 특히 선뜻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중장년층 사이에선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잘 안 해요, 귀찮아서라고 딱 잘라버린다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질문은 왜 하세요? 라며 미소 지으며 되묻는 여유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게 진심이면 용기고 습관이면 호감의 표현 아닐까요? 중장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 중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싶다는 따뜻한 의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끌어내는 은근한 관심 고백일 수 있습니다. 6. 주말엔 뭐 하세요? 시간을 공유하고픈 은근한 초대장. 주말엔 뭐 하세요? 이 질문 정말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일정보다 내 시간에 당신을 초대해도 될까요? 라는 숨겨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성 관계에서 이 질문은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살피는 아주 조심스러운 초대장이죠. 부산에 사는 60세 남모 씨는 카페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뜻 없이 답했지만 그날 저녁 상대가 다음 주말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때서야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더 집중됩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사를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집에 있어요로 끝내는 건 상대의 감정 흐름을 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가끔 영화 보거나 사람 만나서 밥 먹어요처럼 가볍게 자신의 패턴을 공유하면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한 번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러분은 주말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말엔 뭐 하세요? 는 단순한 시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 감정, 그리고 나와 엮이고 싶은 마음이 담긴 가장 부드러운 방식의 데이트 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은근한 질문 하나에 담긴 용기를 읽어내는 것, 그게 어쩌면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이성 간의 진짜 소통 아닐까요? 7.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대화법.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외로움에 내가 다가가도 될까요? 라는 감정의 문을 놓고 하는 말이죠. 서울에 사는 59세 김 씨는 이혼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성과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상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가끔 외롭진 않으세요? 그 질문에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죠.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득 같이 밥 먹고 싶을 땐 있죠. 이 대화가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저녁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혼밥이 줄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존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혼자라는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마음의 여백을 슬쩍 들여다보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중장년 시기에 혼자라는 말은 때론 자유롭지만 때론 조용한 쓸쓸함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전 외로운 거 싫어해요처럼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가끔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의 틈을 보이는 편이 상대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 함께할 누군가를 바라고 계신가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때론 낯설고 불쑥 들이닥치는 감정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을 허용하는 순간 나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픈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 연결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삶이 따뜻해지는 이유 아닐까요? 8.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과거를 파고드는 친밀 탐색.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이 질문은 누군가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 사람의 과거 감정선까지 들어가려는 아주 깊은 접근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랑을 했고 얼마나 상처받았나요? 를 묻는 친밀 탐색이죠. 인천에 사는 52세 최 씨는 새로운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상대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걸 보면서 조심스레 과거 연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말에 상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신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나눈다는 건 상대에게 감정의 민낯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시기의 이성관계는 서로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때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요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열게도 닫게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호기심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과거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왜 헤어졌어요? 라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관계 방식, 감정 처리,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준비 정도를 읽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군가를 진짜로 알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깊은 대화의 열쇠일지 모릅니다. 마음에 남는 대화는 늘 말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이런 짧고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누군가와의 시작을 바라는 조용한 유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의 이성 관계는 말로만 다가서지 않습니다. 작은 질문, 슬쩍 건넨 관심, 가볍게 묻는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감정을 탐색하고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쓰다듬는 위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지금 누군가와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질문 하나에 머뭇거렸던 순간 혹시 그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짓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3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